라치오 슈트런 그라치 같은 조에 얘네들이 있긴 한데 지난 경기 2대2로 무승부를 뛰었죠.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트윌란이 요 경기는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좀 안전빵이 된다라고 했는데 되게 아쉽게도 2대2로 무승부를 좀 띄웠습니다. 아무튼 미트윌란이 이겼어야 오늘 원정길에서 지더라도 좀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경기를 지게 된다면은 모르겠어요. 라치오가 오늘 얼마만큼 해줄지를 좀 감이 안 와서 그래서 꿀잼존은 따로 있습니다. 꿀잼존 진짜 꿀잼존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어디가 낫다 좋다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 대신에 베누르트가 그나마 조금 뭐 다행히도 좋은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데 베누르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겨놓으면 뭐 남은 잔여 경기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죠? 그리고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이 가장 쉬워 보여요. 오버 쪽이. 페노르트 일반승은 홈에서 이 정도 배당을 받은 거는 충분히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전력과 이런 것들이 그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배당을 받는 건 난 맞다라고 봐요. 하지만 크게 배당 메리트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빠른 퇴근을 위해서라면은 난 오버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데글림트 아스날. 야, 근데 형들아, 저는 오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 우리 이틀 전에 챔스 때 보면 되게 좀 쓰나미가 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리그 경기를 다음 경기 조금 빠듯한 일정을, 그러니까 좀 강팀이랑 붙는 애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죠? 자, 아무튼, 아스날, 지금 당장에 아스날은 두 경기 치렀거든요. 자, 보데는 세 경기 치렀고, 아스날은 두 경기 치렀습니다. 왜냐, 저번에 영국 여왕님 그 서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스날이 아인토벤하고 경기가 연기돼가지고, 그래서 경기가 아직 덜 치러진 와중인데, 자, 지금 두 경기 다 이겼죠. 물론 아인토벤이랑 나중에 추후에 경기를 치르겠지만 충분히 승점에서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경기마저도 아스날이 잡게 된다면 오늘 경기까지도 잡게 된다면은 뭐 다음 경기들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대신에 아스날이 지금 리그 자 보세요. 오늘 원정길이고 다음 리그 경기가 또 원정길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은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당장에 아스날이 유럽파도 유럽파겠지만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선두 유지도 굉장히 더 중요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스날 승보다는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에도 득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라서 만약에 아스날이 전반전에 한 두 골 차이로 몰아붙이고 후반전에 로테이션을 가동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데글림트도 충분히 한 골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가 좀 더 나아 보여요. 방금 지목 대신 세 분 있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딱, 메모 잘 해놓으세요. 자, 다음 경기 봅시다. 지난 경기, 스타드렌이 지난 경기 홈에서 키우 상대로 졸라 똥줄 스링했죠. 2대1로 똥줄승을 해버렸는데, 뭐, 물론 스타드렌이 리그도 그렇고, 지금 대항전도 그렇고, 되게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랭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조에, 베네르바체 그리고 라르나카 솔직히 말해서 스타드렌 오늘 경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 경기를 막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우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애들한테 잘 비비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3연패거든요. 지금 조별리그 와가지고 한 번도 못 이겼어. 다 졌어. 라르나카가 지금 1승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차피 조별리그를 통과할 애들은 얘네 둘로 보여요. 예, 이미 좁혀졌다. 그래서 렌이 다음 리그 일정에서 리옹이랑 맞붙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렌이 그래도 개막하고 나서 유럽 대항전 딱 시작하기 전까지 워낙 경기들을 많이 말아먹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리그 경기에 조금 더 치중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왜냐? 뭐 이미 마음 편한 상태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 조금 형님들한테 의문이 되겠지만 저는 키우 프랭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스타드렌 반대 까이는 게 저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렌이 지난 경기도 홈에서 똥줄승 했다는 거 생각하면은 키우 프렌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방금 했던 그 경기죠. 그거랑 걔네랑 같은 조죠. 아무튼 그 페네르바체가 지난 경기 때 홈에서 2대 0으로 잡았고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3, 4라운드 상대를 그래도 체급상 낮은 애들 만났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오늘 경기만 페네르바체가 잡아놓으면은 뭐 조별리그 통과야 뭐 당연한 거고 그죠? 그래서 페네르바체가 오늘 경기에서 이 승기를 잡을 확률은 그래도 나는 높다라고 봅니다. 승기를 잡을 확률. 그래서 또 지금 같은 조에 램 말고는 이렇다 하게 지금 뚫고 올라올 애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우도 3연패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라르나카 얘네들도 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얘네가 그 지난 시즌 키프로스 리그 2위 먹고 온 애들인데 유로파 3차 예선, 플레이오프 다 뚫고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기우랑 스타드렌 얘네들한테도 득점을 해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얘네들이 홈이다 보니까 페네르바체도 실점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페네르바체는 라르나카 득점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봐요. 다만 페네르바체 5라운드 6라운드 상대가 디나모 키이우하고 그 다음에 스타드렌이란 말이죠. 스타드렌이랑은 이미 무승부를 한번 뛰었었고 자 근데 얘네가 핵심입니다. 얘네가 왜냐면 디나모 키이우하고 페네르바체하고 챔스 예선에서 만났었거든. 요번 챔스 예선. 근데 페네르바체를 유로파로 떨군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때 키이우가 한 게임 졌기 때문에 페네르바체 상대로 충분히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페네르바체가 남은 5라운드, 6라운드를 만약에 지더라도 요번 경기만 잡아놓으면은 마음 편하기 때문에 요번 경기를 뭐 실점을 하더라도 내지는 실점의 가능성을 아예 열어두지 않게 수비 쪽을 잘하면서 한 골차 승리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버 쪽보다는 이거는 페네르바체 승 쪽이 나아 보여요. 아시겠죠? 상황상 그렇습니다. 페네르바체가 5라운드, 6라운드 가면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번 주가 50개인데 오늘이 60개예요. 그 낚이는 분이 한 분 있었어. 이미 한 분 낚였어. 땡큐. 자, 지난 경기 베티스가 올림픽코 가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죠? 자기 회장님 어서오세요. 자, 2대1로 이겼고 베티스 지금 요 조에서 이제 3연승 중입니다. 같은 조에 지금 루도고레츠카 루도고레츠하고 헬싱키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때 로마 상대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베티스가 3승 중이고 로마하고 루도고레츠는 그 밑에 지금 있습니다. 헬싱키는 그냥 꼴찌고요. 자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오늘 경기 로마가 못 이기잖아요. 다시 한번 지난 시즌처럼 컨퍼런스 갈 수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 그리고 하필 근데 로마가 홈에서 못 이겼어. 졌어. 심지어 베티스 분위기도 좋고 3연승에다가 오늘 또 홈까지. 야 이거는 베티스가 이번 경기 최소 무승부만 해주면은 남은 어차피 잔여 경기들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 그래서 베티스가 오늘 나는 홈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지지 않는 경기. 대신에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로마가 지난 컨퍼런스 우승팀이잖아요. 그죠? 컨퍼런스 리그 딱 새로 이 되자마자 바로 첫 번째 우승한 팀인데 야 뭔가 느낌이 존나 싸해. 로마가
여기서 3위 해가지고 다시 컨퍼런스 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왜냐? 로마가 얘네한테 졌거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요 뒤에 경기들은 요거 얘기하겠지만 상당히 조금 쎄함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베티스가 지지 않는 경기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니용하고 브라가 여기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죠? 생각지도 못한 복병 하나가 와가지고 야, 지금 3연승을 때리고 있다. 야, 위니용 얘네들이 개복병입니다. 그죠? 브라가가 그 홈에서 2대1로 지는 뭐 그런 상황까지 나왔고, 대신에 이제 뭐 전체적인 그 경기 운영은 브라가가 좀 더 가져가긴 했어요. 가져가긴 했지만 그 위니용이 후반전에 동점골, 그다음에 추가 시간에 극장골까지 만들면서 역전골까지 만들면서 아무튼 브라가는 석패를 좀 당했습니다. 자, 다행인 건 브라가한테 굉장히 다행인 거는 그렇죠. 그렇죠. 벨기에 팀들이 굉장히 잘하죠. 클럽 브레이도 그렇고, 그죠?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솔직하게 꼬마가 존나 밀어붙일 거라고는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경기를 오버로 본 거야. 근데 한 골도 못 넣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와, 그리즈만 존나 어질어질하네, 진짜. 레전드다, 진짜. 그 새끼 대가리는 아니다. 하지 말자. 자, 그래서 뭐랄까요? 같은 조에 우니온이라든지 그다음 말메 이런 애들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브라가 입장에서도 어차피 얘네들한테만 잘 비벼주면은 조별리그 통과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위니용은 뭐 무조건 통과고 100%고 그죠? 3연승이기 때문에 남은 잔여 경기에서 뭐 최소 무승부 하나만 띄워줘도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말메가 지금 3연패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니온이 지금 1승인가 그렇고 브라가가 2승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상 얘네 둘 다 크게 이번 경기에서 급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그건 있겠죠. 유로파에서 이 조별리그에서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이건 진짜 천지 차이야. 어째 보면 1등은 다이렉트로 올라가지만 2등은 챔스 3위 팀이랑 붙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1, 2위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글쎄요. 이게 이 벨기에 팀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니용 얘네들이 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드네요. 예. 그래서 요 경기도 저는 위니용 승이랑 무 요렇게 보는데 딱히 뭘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승이나 무 그 정도만 본다. 지진 않겠다. 자, 그렇죠. 바르셀로나. 맞네. 그렇네요. 챔스 3위 팀이 바르셀로나 이런 애들이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당장에 유로파 이 조별리그에서 2위를 해버리면은 자, 브라가랑 바르셀로나 붙습니다. 배당 얼마 받을 것 같아요? 1.1. 갭 차이가 존나 난단 말이야. 그래서 1위를 하는 게 존나 중요하긴 해. 그죠? 자, 낭트하고 프라이부르크. 맞네. 그 존나 많네. 아약스, 유벤투스, 세비. 그렇네. 자, 프라이부르크 3연승입니다. 너무 잘해요. 그죠? 심지어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이것까지는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프라이부르크 지금 다음 경기 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죠. 바이에른 뮌헨이랑 붙어야 되고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리그도 굉장히 잘하고 대항전도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 어째 보면은 오늘 한 경기는 좀 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대신에 오늘 프라이부르크가 다음 경기를 위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근데 프라이부르크 전력 뎁스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리그에서 보통 이제 뭐 교체 투입하는 애들 봐도 거의 다 거진 다 그냥 준주전급이에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 다져진 애들이라서 프라이부르크가 오늘 그냥 단순히 백업이 아닌 백업을 돌린다는 가정을 둬야 됩니다. 이 경기는. 그러니까
이 주전급들을 그냥 주전에서 준주전급들 한 5명만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만 이 경기를 2배당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순수하게. 왜냐면 낭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대비 전력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애들 좀 힘도 많이 빠졌고 콩바레 감독 체제에서 뭔가 그런 확 이끌어주던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프라이브루크가 순수 전력방으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원정길이기도 하고 배당이 프라이브루크가 생각보다 높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저는 프라이브루크가 오늘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난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 미네인전이라서. 그래서 전 낭트가 오늘 경기에서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낭트가 나름 또 지난 시즌 쿠프 드 프랑스 우승하면서 여기 또 대항전에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이 콩바레 감독도 대항전에 경험이 없고 낭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항전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 대항전에 오히려 더 치중하는 건 낭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대항전에 치중하는 더 의미 있는 경기, 그러니까 동기부여라고 하죠. 동기부여를 느낄 팀, 가지는 팀은 오히려 낭트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낭트 프렌 갈게요. 자, 아이고, 알파 부엉이 형님. 오늘은 60개고, 이번 주는 50개인데, 나가셨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낚이는 분들이 있구나. 가끔 써먹을게요. 홀로성이는 어서오세요. 자, 카라바오하고 올림피아코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올림피아코스, 이번 대항전,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납니까, 혹시? 월척이죠. 자, 단순히 존망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단순히 망이, 욕은 안 하겠습니다. 단순히 망이 아니라, 자, 챔스 예선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탈락했죠. 자, 챔스 예선에서 탈락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유로파 3차 예선으로 갔습니다. 자, 유로파 3차 예선으로 갔는데 홈, 원정 두 번 다 무승부를 띄워요. 두 번 다 무승부를 띄웁니다. 자, 근데 운이 좋게도 플레이오프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근데 플레이오프 가서 또 두 번 다 무승부로 거둡니다. 또 두 번 다 무승부. 자, 그리고 또 통과를 해서 조별리그에 왔어요. 자, 조별리그에 왔는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전패. 올 시즌에 올림피아코스가 챔스 예선부터 해서 유로파 예선, 유로파 플레이오프, 조별리그까지 단 한 게임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잠시만. 올림피아코스가 챔스 예선에서 이긴 적이 있었나?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한 경기 이기고 한 경기 졌을 수도 있잖아. 잠깐만요. 아니요. 못 이겼습니다. 마카비 하이파 상대로 1무 1패입니다. 마카비 하이파 상대로 1무 1패, 합산 스코어 5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올림피아코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뒷공간 존나 쉽게 뚫렸죠. 카라바흐가 후반에 막판에 좀 몰아치긴 했었지만 아무튼 이 후반 지나가서도 교체 투입을 하고 나서도 정말 안 좋았습니다. 올림피아코스. 득점은 득점대로 안 되고 수비 뒷공간은 계속 뚫리고. 그래서 이 카라바흐가 얘네들이 그래도 자 지금 올림피아코스는 얼마나 안 좋은지는 알겠죠. 얼마나 안 좋은지는 형님들이 지금 아셨습니다. 요렇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라는 거. 자, 근데 카라바흐는 얘기가 달라요. 카라바흐. 얘네들도 챔스에서 참가했었거든요. 왜냐? 변방리그 팀이긴 하지만은 챔피언 팀이라서. 자, 챔스 1차 예선 통과, 2차 예선 통과, 3차 예선 통과. 이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예선 전부 다 챔피언 팀이죠. 이걸 다 깼습니다. 다 깨고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풀젠 상대로 아쉽게 탈락.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항전의 분위기는 저는 카라바오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홈이기도 하고 저는 카라바오 승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카라바오 승 갈게요. 하루는 60인데 어떻게 그거 삭스님 낚시입니다. 낚시. 낚시요. 근데 지금 오늘 2명 낚였거든요. 자 봅시다. 라치오. 자 슈트룬그라츠. 라치오가 지난 경기 때 풀전력을 꺼내놓고 원정에서 못 이겼죠.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그죠? 예. 자 대신에 오늘은 올림피코입니다. 야 올림피코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은 하는데 자 라치오가 당장에 보세요. 요 조가 생각보다 좀 빡세긴 해. 베노르트도 있고 그다음 미트윌란도 있고 생각보다 좀 빡세긴 한데 자 가능성을 뒀을 때 오늘 경기 100% 안 이겨도 되긴 합니다. 라치오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건 아니야. 무조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라치오의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일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 자 그리고 다음 리그 경기가 라치오가 우디네세입니다. 우디네세 올 시즌에 너무 핫한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라치오 입장에서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좀 다행인 거는 오늘 홈이고 그 다음에 다음 이제 우디네세 경기도 홈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랄까요? 홈에서 연전을 치르는 거에 있어서는 뭐 그래 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자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거 라치오가 핸디를 1핸디하고 2.5핸디까지 받았는데 저는 좀 느낌이 좀 쎄해요. 예, 라치오가 지난 경기 때도 풀전력을 꺼내놓고도 뚫지 못했고 그죠? 오늘 경기에서도 동기부여가 뭐 당연히 오늘 경기 이기면 좋겠죠. 특히나 이 올림픽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주력으로 가져가기에는 뭔가 좀 쪼려요. 예,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라치오가 3골 차 이상은 승리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라츠 2.5 프렌인데 배당이 너무 낮죠, 그죠? 그래서 라치오가 이길 거는 같아. 1골 차 정도, 1골 내지는 2골 이길 거는 같은데 저는 안전빵으로 그냥 표에 적어 놓기는 2.5 프렌을 적어 놨습니다. 요거는 본인 선택으로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다음 리그 경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자, 맨유 지난 경기 때 생각보다 좀 고전을 했죠. 그리고 뭐 오늘 경기까지 잡아 놓으면은 남은 경기들 이제 잔여 경기들 큰 변수 없이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짓는 부분인데 이 오모니아 얘네들이 자국리그 이제 컵 대회 우승 자격으로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헨트를 꺾고 그죠? 근데 조별리그 와가지고는 3연패 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맨유가 이 경기를 잡겠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맨유가 또 다음 리그 경기가 뉴캐슬이거든요. 당장에 맨유는 요 조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뭐 이미 통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를 확실히 좀 잡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차피 핸디도 2핸디기도 하고 저는 딱히 가져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삭스 형님. 왜 또 60개를 주셨어요. 알면서도. 아이고. 형님, 알고도 속아준다, 뭐 이런 건가요? 하하. 낚이신 건가, 형님? 자, 소시에다드가 셰리프. 소시에다드가 지난 경기 2대0으로 이겼죠. 셰리프 홈에서 2대0으로 이겼는데. 자, 셰리프는 뭐 어차피 밑에 오모니아가 깔아주고 있다 보니까 최소 못해도 셰리프는 또 컨퍼런스를 갈 수 있을 거야, 그죠? 소시에다드가 조 1이고, 그 다음에 이 3전 전승 중이기도 하고, 3전 전승 중. 자, 근데
오늘 소시에다드가 홈이라서 좀 이렇게 개똥배를 받긴 했지만 글쎄요. 다음 리그 경기가 셀타비고야. 셀타 원정길이거든요. 셀타가 또 마침 또 바르셀로나 경기 때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그냥 뭐 이 경기도 그냥 셰리프 2.5%. 근데 배당상 그렇게 막 우리가 막 그렇게 그 좋아 보이는 배당은 아니잖아요. 그죠? 메리트가 있는 배당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셰리프가 이랬든가 저랬든가 존나 들어 누울 거야. 지난 경기랑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셰리프 2.5 프레임이 몇 배당이죠? 잠깐만요. 1.31이거든요. 소시에다드 일반승보단 나 배당이. 2.5 프레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전 아무튼 소시에다드 일반승보다는 전 셰리프 2.5 프레임이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아인토벤, 쉬리.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스날하고 그 다음에 보데글림트. 자, 아스날하고 아인토벤은 아직까지 경기를 2경기씩밖에 안 치렀습니다. 그죠? 여왕 그 서거 때문에. 그래서 자, 아스날이 지금 당장에 요 조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 어차피 7위는 나가리 났고요. 그죠?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 있는 게 아스날이 일단은 제가 무조건 확정인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잔여 경기들이 아스날하고 호벤은 4경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요 경기 포함 4경기 남아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 승점을 오늘 경기까지만 먹어놔도 완전 빵이라고 봐요. 솔직하게. 자, 근데 나는 좀 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호벤 올 시즌 챔스 예선부터 참가했었죠. 자, 챔스 예선도 그렇고 챔스 예선도 그렇고 자, 그리고 유로파. 자, 챔스 예선. 그 다음에 챔스 예선 3차 예선이죠. 챔스 3차 예선. 그리고 플레이오프. 그 다음에 유로파 조별리그 이렇게 해가지고 총 치러진 게 2경기에서 총 6경기 치렀거든요. 자, 근데 이 6경기 중에서 무승부가 3번이야. 생각보다 아인토벤의 승이 오늘 그렇게 좋은답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잠시만. 아인토벤이 그때 홈에서 못 이기지 않았나? 챔스 플레이오프 때. 챔스 플레이오프가 진짜 존나 중요한 건데 거기서 얘네들이 못 이겼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인토벤이 챔스 이제 플레이오프죠. 실질적으로 조별리그를 가는 마지막 최종 단계인데 거기서 홈에서 레인저스 상대로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아인토벤이 지금 요 대항전 나와가지고 요 유럽 대항전 나와서 총 6경기 치렀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승부 3번에다가 무승부 3번에 잠시만. 그러니까 총 토탈 2승 3무 1패거든요. 자, 근데 딱히 그러니까 홈에서 특히나 홈에서 치러진 경기가 3경기인데 여기서 2경기가 1무 1패야. 보데글림트한테도 무승부를 띄웠었고. 그죠? 레인저스한테 지기도 했고. 아무튼 호벤이 물론 지난 경기 때 5대1로 굉장히 잘해주긴 했었지만 뭔가 조금 그렇다. 이제 나는 좀 찝찝하다. 그 일단 생각 그 첫 번째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 갈게요. 언더. 취리가 원정에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 가겠습니다. 자, 다음 루도고레츠.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는 잠시만 이삐야 저기 스나이퍼님 오늘 거 보내드리고 스나이퍼님 내일까지 어떻게 좀 해결해 보십시오. 예. 아니면은 저 보고 편의점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 상품권 이거 끌고 오셔도 되고 아시겠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유로파 경기들 중에서 그 어떤 경기들보다도 나는 이 경기가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이 경기가. 예. 물론 내가 이 말을 해서 이걸 가져갔다가 뿌아지면 욕은 두 배로 먹겠죠. 욕은 두 배로 먹겠죠. 하지만 글쎄요, 저는 루도고레츠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일단 얘기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루도고레츠. 요번에 이 챔스 예선에 참가해가지고 되게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챔스 예선 참가해서 아쉽게 탈락. 자, 루도고레츠가 어느 팀이냐면 그 불가리아 리그 원탑 팀입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자, 아쉽게 탈락했는데 이 유로파 플레이오프랑 그 다음에 이번에 유로파 조별리그까지 해가지고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저기 루도고레츠가 챔스 예선에서 골을 얼마나 넣었는지 한번 체크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와, 오케이. 자, 루도고레츠가 챔스 잠시만. 플레이오프 간 거니까 챔스 3차 예선이겠지? 오케이. 챔스 3차 예선. 챔스 1차 예선. 잘 들으세요. 2차 예선. 3차 예선. 자, 그리고 유로파, 플레이오프, 그리고 조별리그까지 총 거쳐온 단계가 5단계입니다. 그죠? 자, 5단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경기, 그리고 여기 조별리그 총 3경기까지 해가지고 총 몇 경기야? 6개에다가 11경기거든요. 총 11경기. 이 11경기 동안 유럽 대항전을 뛰는 총 11경기 동안 모두 다 득점이 있습니다. 전 경기 득점이 있다. 심지어 로마 상대로 2골 넣으면서 이겼고요. 그리고 베티스 상대로 2골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루도고레츠가 오늘 홈에서 득점을 무조건 넣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 2골. 최소 2골을 넣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헬싱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였냐면 헬싱키가 이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득점이 있는 애들이었어. 홈에서만큼은. 그래서 그러니까 헬싱키 같은 경우에도 유로파 예선부터 쭉 치러온 애들인데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득점을 하는 애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기 때 이 헬싱키 원정 가가지고 루도고레츠가 1대1로 비겼거든요. 나는 그 경기 때 내가 그날 코멘트를 뭐라 했었냐면 헬싱키도 홈에서 득점의 가능성이 있고 루도고레츠도 홈에서 득점의 가능성이 원정에서 득점의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 둘의 1대1을 미리 깔고 간다. 대신에 1대1을 깔기 때문에 난 오버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1대1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아쉬운데 자, 루도고레츠 나는 오늘 득점 무조건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헬싱키 원정에서의 득점은 확실치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경기 루도고레츠 승.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복방 가가지고 이따 찍을 때 루도고레츠 승으로 일단은 축 한번 돌릴 겁니다. 한 3장 정도 축 돌려서 살 거기 때문에 뭐 생각하십시오. 대신에 틀려도 뭐라 하지 말깅. 알았죠? 틀려도 뭐라 하지 말깅. 왜냐? 또 분석은 이렇게 나왔는데 또 결과는 또 뭐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말깅. 자, 우니온 베를린. 야, 형들아, 시간이 와리 됐노? 잠깐만. 야, 53분이고 야, 사장님 올 때 다 됐잖아. 잠깐만요. 자, 우니온. 말매. 자, 말매 분위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죠? 대신에 우니온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니온 그 피처 감독이 그렇게 뭐 대항전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컨퍼런스 때도 그렇고 이번 유로파도 그렇고 딱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다음 리그 경기가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라서 제가 봤을 때는 우니온 베를린 딱 지난 시즌처럼 유럽 대항전 병행할 때 리그 경기 존나 잘했었거든요. 딱 지난 시즌처럼 저는 이 리그 경기에 좀 더 몰두할 거라 봅니다. 저는 말메프렌 갈게요. 말메프렌. 우니온 일반승 배당이 난 이거 솔직히 크게 메리트 없다 봅니다. 트라브 존스. 자, 2조가 진짜 개꿀잼이긴 해요. 2조가. 언더 역배도 괜찮아 보여요. 우니온 베를린 언더 역배 좋아 보입니다. 자, 2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츠르베나. 그 다음에 페렌치바로시. 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모나코 리그왕 3위 자격으로 참가했거든요. 리그왕 3위 자격으로 챔스 예선 갔다가 탈락, 아인토벤한테 탈락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자, 근데 트라브 존스, 츠르베나, 페렌치바로시 전부 다 자국 리그에서 1위 먹던 애들이 온 거예요. 그죠? 자국 리그에서 1위 먹은 애들이 왔기 때문에 이 조는 말이죠. 언제 어떻게 바뀔지, 그러니까 변동이 일어날지 몰라. 지각 변동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때 막 페렌치바로시 완전 학살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 보여줬었고, 이게 진짜 왜 중요하냐면 자, 얘네들도 다 챔피언 팀들이야. 그래서 언제 어떻게 모나코 입장에서 이게 나중에 5라운드, 6라운드 가가지고 이 변동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나코가 지난 경기 트라브 존스를 잡았잖아요. 이미 순수하게 전력방으로는 잡을 수 있다는 걸 인증을 했어. 근데 5라운드, 6라운드 가면은 또 생각보다 까다로운 애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모나코가 오늘 경기는 무조건 잡아낼 거라 봅니다. 그래야 5라운드, 6라운드도 좀 편하게 치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챔피언 팀들이 모나코를 제외하고 전부 다 챔피언 팀들이라서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대신에 순수 전력방으로 붙었을 때는 나는 오늘 경기만큼은 모나코가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잠시만요. 이 트라브 존스 잘하고 있나? 리그에서? 아니, 저기 뭐냐, 트라브 존스 잘하고 있나요? 리그에서 어떻습니까? 아, 7위네요, 7위. 딱히 좋지 않네요. 특기세 형님, 중위권이에요. 레인저스 형님, 무밭? 이렇게 변방 리그의 결과들을 안다는 거는, 검거. 방송 켰다고. 자, 오케이. 자, 5분 안에 끝냅시다. 5분 안에. 자, 페렌치 바로시. 츠르베나. 저는 이 경기 츠르베나 프렌이랑 오버 역배 이렇게 두 개 다 볼게요. 자, 컨퍼런스 리그는 그냥 표를 공개할게요. 아시겠죠? 컨퍼런스 리그는 표 공개할 테니까 찍어 가시고, 자, 아까 전에 투표했었던 매일 피곤한 놈님, 매일 피곤한 놈, 피곤한 놈님부터 오늘의 두 경기 골라주십시오. 오늘의 두 경기. 만약에 피곤한님이 내가 언급한 내용과 같은 두 경기를 골랐을 때는 그냥 오늘 그 경기는 두 경기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주말까지요. 잠시 대답 안 하시면은 다현님한테 넘어갑니다. 안 계신가요? 계시긴 한데 주무시나요? 아니, 들어와 계시긴 한데 주무시나요? 아니, 들어와 계시긴 하거든요. 고민 중이신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두 경기가 나오기 전에 형님들의 잠시만요.